11월 15일 서울에는 진눈깨비 같은 첫눈이 내렸다고 하는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11월 한가운데 와 있고요. 그리고 벌써 금요일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3일 만에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데 방송 한 달 만에 하는 것처럼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막 좀 그렇습니다. 아마도 아직까지 저의 몸이 매일매일 방송하던 거를 기억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슈가 좀 새로운 이슈가 이렇게 매일매일 터져주면 그 새로운 이슈에 대한 어떤 저의 생각을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갖겠죠. 그러나 요즘에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앞서서 한번 여러분 살얼음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살얼음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되게 비싼 와인잔을 하나 샀어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뭐 그냥 물잔 같으면 이렇게 좀 두툼하고 그러니까 설거지를 할 때 이렇게 해도 되는데 또 와인잔, 고급진 와인잔은 또 되게 얇아요. 그죠? 아주 그냥 손대면 톡하고 깨질 것만 같은 와인잔입니다. 그래서 아주 살살 다루죠? 그것처럼,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지금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혹시 깨지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느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저거 깨지면 어떡해. 금리를 미국이 3번 인하했는데 그거 인하한 이유가 미국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예방적 금리 인하인데 그거 사람들이 아니야 미국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그렇게 보면 어떡해 이렇게 걱정하면서 아주 조심조심 애지중지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듯한 느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요 뭐 제가 제 입으로도 얘기하지만 곤조도 있고, 뭐 곤조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어서 이건 다른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참 적당한 발언이 없어요. 적당한 단어가 없습니다. 여하튼 그냥 쓰겠습니다. 일단 제가 곤조도 좀 있고요. 그리고 고집은 황소고집이 울고 갑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어떤 고집을 부릴 때는 돌아가신 조상이 와서 말려도 나를 막을 수가 없다.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괴팍한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캐릭터가 창조가 됐는지는 저도 참 연구 대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방송하면서 어찌 보면 저의 곤조가 최소한 돈다방 미쓰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저의 의견에 대해서 마치 동태전 뒤집듯이 추석날 동그랑땡 뒤집듯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잖아요. 저는 제가 그 인간관계를 하면서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구냐면 말 바꾸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언제 그런다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 진짜 멘붕 되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어찌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뇌구조가 약간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저의 이 곤조가 뭐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그 방향성에 맞느냐 틀리냐의 관점에 대해서 뭐 당연히 인간이니까 틀릴 수도 있죠. 그럼 맞을 수도 있죠. 그럼 틀리면 사과드리면 되고 맞으면 좀 자랑질하면 되고 그리고 뭐 제가 신이 아니니까 한 20%만 참조하세요 라고 하면 되고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미쓰리, 네가 얘기를 했을 때보다 지금 상황이 꽤 좋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니? 뭐 이런 질문을 혹시 저한테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 바닥에서 장사 원투데이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3번의 금리를 인하했는데 정말 그래서 만약에 막 이렇게 뭐 분위기가 진짜 좋아진다면 지금 미국 지수는요. 27,781포인트의 마감이 아니라 한 28,500포인트 정도 가 있다면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11월 14일 기준으로 2,139포인트가 아니라 한 2,250포인트 정도 가 있다면 야,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시장이 괜찮구나. 라고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작년에 미국이 경기가 좋다 하면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몇 번 했어요? 4번 했어요. 어떻게 인상했습니까? 1월 달에 하고 3월 달에 하고 4월 달에 하고 6월 달에 하고 이렇게 연달아 했습니까? 아니에요. 총 1년에 8번의 FOMC 회의에서 한 번 쉬고 한 번 인상하고 한 번 쉬고 한 번 인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즉 연달아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신중한 거거든요. 어찌됐던 건 신중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2019년 올해 미국은 최소 한 번 혹은 원래는 3번 금리를 인상하는 계획이었었습니다. 그죠? 그건 아마 부인하지 못하실 겁니다. 제가 작년 10월달, 11월달에 올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하면서 전 주위 사람들한테 미친 사람 아니야라는 그런 의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어떤 증권 전문가이자 청취자님과 악유 아닌 악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뭐 올해 금리 인상할 확률이 뭐 58%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지금 포인트는 올해 금리를 인하한 거는 뭐 인하한 거고 그건 제가 맞췄다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금리를 인상할 때조차도 미국이 그렇게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인상할 때조차도 자신 있게 연달아서 인상을 못하는 게 어찌 보면 주식시장의 뭐 순리인데 예, 순리라고 표현하니까 진짜 웃기네요. 근데 이번에 올해 갑자기 6월 달부터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7월 달 그리고 그 다음 연달아 FOMC 9월 달 그 다음에 연달아 FOMC 10월 달 3번을 연달아 인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우지수는요 28,000포인트가 넘어갔어야 돼요. 28,500포인트 정도 가 있어야지만 그리고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2,200포인트가 넘어간다면 제가 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아, 내가 잘못 봤구나.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해 들어와서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돈을 풀어도 그 돈을 푸는 게 더 이상 뭐 증시를 부양시키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어려울 거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확인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전 그 생각이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또 하나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방향성 문제를 제끼고 최소한 지금 저는 지금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고 있단 말이에요. 올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부터 시작해서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 그거 못 열릴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아직은 모르지만 미국의 뭐 대선, 저는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 재선 못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럼 미쓰리, 민주당에서 된다는 얘긴데, 그럼 누가 조 바이든이야, 뭐 버니 샌더스야, 뭐 엘리자베스 워런이야. 조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는 아닌 것 같고요. 엘리자베스 워런, 과연 미국에서 여자 대통령을 글쎄요.
그러면서 뉴욕 전 시장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대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는다라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워낙 많은 내용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체크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얼마 전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지리멸렬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번에 스몰 딜에서 중국이 미국 농산물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이거 사주기로 했다더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중국이면 절대 그렇게 쉽게 안 사줄 거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스몰 딜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관세를 철폐해야지 그게 협상이 되는 거지.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10에서 15% 인상하는 거, 25%에서 30% 인상하는 거를 보류해 주는 거, 유예해 주는 거는 그거는 딜이 아니죠. 협상이 아니죠. 아닙니까? 제 논리가 잘못됐습니까? 맞잖아요. 정말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이제 합의를 한다. 그게 워낙 복잡한 문제고 워낙 엄청난 문제여서 한꺼번에 쇼부를 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1단계, 2단계 쪽에서 뭔가 합의를 해 나간다. 지금 우리 시장 뭐 하고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스몰딜 기대하면서 지금 이거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아니야, 잘 될 거야. 이대로 더 가면 미국 경제도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뭔가 할 거야. 우리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하려면 인상한 관세를, 부과한 관세를 추가적으로 인상한 거를 유예해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철회해줘야죠. 근데 미국은 그 생각이 아니거든요. 근데 중국이 뭘 합니까? 그거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거 요구하면서 뭐 합니까? 지금 무슨 얘기 나오고 있어요? 400억에서 500억 달러. 그렇게 농산물 중국이 거기에 사인하는 거 지금 쉽게 안 해주려고 한다는 거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미국과 중국의 스몰딜 얘기 나왔을 때 스몰딜 전제 조건이 뭐야?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 400억에서 500억 달러 사주기로 했어. 그럼 미국은 뭐 해주기로 했어? 미국은 중국에다가 관세 추가로 인상하는 거 그거 추가적으로 인상 안 해주기로 했대. 그 얘기 나오면서 1단계 스몰딜 얘기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딴지를 걸었던 내용이 이거잖아요. 과연 중국이 여러분, 중국을 너무 모르시는 말씀이네요. 중국이 과연 400억에서 500억 달러치를 사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진정한 협상은 지금 부과된 관세를 철회해줘야 되는 게 그게 협상이지. 무슨 얼어 죽을 놈에 인상해주는 거를 인상 안 해주는 게 그게 무슨 그게 무슨 협상입니까? 제가 이 얘기 11월 달에 미국과 중국의 스몰딜 얘기 나올 때부터 제가 그 나오는 첫날부터 이 얘기를 딴지를 걸어드렸죠.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한 달이 됐습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죠?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이거 지금 화끈하게 사줄 생각 없어요. 거기다가 중국이 뭐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미국 야 협상을 하려면 관세를 철회해야지 뭔 인상을 유예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스몰딜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나름대로 시장은 똑똑해진 거예요. 자, 이대로 만약에 관세를 인상하지 않고 유예해 준다면 괜찮을 거야. 근데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1단계 스몰 딜이 잘 안 돼서 12월 15일부터 1,600억 달러에 대해서는 관세
10에서 10%, 15%로 인상되면 이제 당장 연말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미국 국민들이 대부분의 제품들이 소비재인데 그 제품의 관세가 인상되면 소비자들이, 즉 미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15%로 인상해 주지는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좋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협상을 누가 흔들고 있어요? 중국이 흔들고 있어요.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누가 흔들고 있어요? 북한이 흔들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 했잖아요. 김정은이가 나이 어린 나이에 미국을 흔들 거다. 휘둘릴 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요, 제가 이날 나온 이슈들을 보면 뭐 그렇게 크게 부각된 내용들은 없습니다. 새로 뭔가 이렇게 언급된 내용들은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오늘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야,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혹시 미쓰리 너 생각 고쳐먹을 생각 없니? 없어요. 없어요. 지금 다우지수가 28,500포인트 가면 제가 고쳐먹겠습니다. 금리를 연달아 3번씩이나 이렇게 인하를 했는데도 증시가 이거밖에 못 간다. 자, 대한민국 11월 14일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2139포인트예요.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한 2250 정도 되면, 여러분, 제가 주식시장을 진짜 후지게 봤네요. 잘못 봤습니다. 증시 가겠네요. 라고 할 텐데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지금 초반이라서 그래. 이제 이게 이렇게 막 효과를 내서 앞으로 더 갈 거야. 근데 제가 여러분 예전에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죠. 인간과 주식시장은 매우 닮았습니다. 뭐 저는 거의 뭐 복사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어떤 면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성향 중에 하나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쉽게 질려요. 능력 있는 남자가 돈 있으니까 어떤 여자를 사랑은 아니고, 예,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세컨드로 두고 이렇게 연애를 합니다. 영원히 가진 않잖아요, 그죠? 예. 또 금방 질릴 수 있어요. 또 체인지 해야죠, 그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가지 이슈가 오래 지속이 되면 거기에 질려합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 어느 순간 뉴욕 주식시장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좀 헤드라인에서 좀 밀릴 거고 다른 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지난번에 10월 달에는 영국의 브렉시트가 잠깐 주인공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는 일단 12월 12일까지 연기됐어요. 자, 지금 미국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금리를 3번씩 인하했는데 돈이 안 돌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돈이 안 돈다는 얘기는 증시가 금리를 3번 인하한 거에 비해서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경제 지표가 뭐 좀 좋아지고 있다. 아, 이 정도는 좋아져야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좀 반등하는 모습은 나와줘야죠. 대신 지금 나오는 어떤 뭐 미국 경제 반등. 왜요? 이날 미국 주식시장은 뭐 신규 실업자가 급증했다. 뭐 5개월 내 최대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자, 11월 14일 목요일 유럽 증시는 독일을 비롯하여 주요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그죠? 독일의 3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1%밖에 성장하지 못했대요. 그나마 다행인 게 시장은 0.1% 감소할 거라고 했는데 감소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앞서서 영국의 GDP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해서 기술적인 침체에 돌입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발표한 3분기 GDP가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아서 영국은 기술적인 침체로 진입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반등은 나와줘야죠. 이 정도 반등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힘든 시간을 막 이렇게 지내잖아요. 예를 들면 한 10년이 힘들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주례장창 제가 쌈장에 밥 비벼 먹었겠습니까? 매일같이? 10년이 내내 힘들었지만 매일같이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뭐 잠깐 또 어떤 방송국에서 방송하자 그래서 또 그 기대감으로 또 으쌰으쌰 할 때도 있었고, 뭐 당연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주식시장도 지금 이렇게 3번 연달아 금리를 인하했으면 이 정도 반등세는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울 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장사 원투데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영국이 2분기 연속 침체를 겪지 않았다. 다행이다. 뭐 독일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줄 알았더니 아니다. 다행이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많은 의미를 부과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ECB도 돈 풀기로 했잖아요. 연준도 지금 3번 금리 인하 하잖아요. 연준이 지금 여러분 3번 금리 인하만 합니까? 왜 이러세요? 아마추어처럼. 자, 미국은요, 레포 운영을 12월 12일까지 또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15일부터 레포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이미 연준은 지난 10월 달에 오버나잇 레포 금리가 발작하는 순간부터 지금 레포 운영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어요. 일부 금액은 내년까지 하기로 했고 지금 계속 기간별로 레포 운영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오늘부터 최소 350억 달러짜리 2주짜리 레포 운영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또 하나 12월 12일까지 350억 달러 2주짜리 말고 추가로 3개의 기간물, 그러니까 2주짜리가 될 수 있고 뭐 10일짜리가 될 수 있고 7일짜리가 될 수 있고 이렇게 기간물 레포 운영을 또 진행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거와는 또 다른 양적 완화예요. 그런데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이런 얘기하죠. 이거 QE 아니에요. 양적 완화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무슨 홍길동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돈을 풀어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번 9월인가요? 10월부터 이렇게 지금 레포 금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하루에 350억 이거 뭐 700억까지 확대했다가 지금 1020억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풀어대는데 이게 양적 완화가 아니래요. 왜? 미국은 양적 완화를 언제 했습니까? 금융위기 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양적 완화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아 미국 경기가 들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양적 완화라고 부르지 못하는 겁니다. 자, 독일 시장 전망치 마이너스 0.1이었는데 플러스 0.1 나왔다. 좋아할 필요가 없다라니까요.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조금 더 넓게 봐서 독일 한 뭐 4분기까지는 플러스 나와줘야죠. 지금 이런 지경까지 돈을 풀고 있는데 자, 중국 3분기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분기와 동일한 0.2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딴지를 걸어볼까요? 이상하네요.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 왜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조금 더 플러스가 되지 못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는 경제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월 대비 변함없음, 전년 동기 대비 변함없음은 변함없는 게 아니라 후퇴예요.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녀석은 1초, 2초 지나갈 때마다 계속 가치를 부여하고 몸뚱이를 키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하루하루 지나면 무럭무럭 자라지 않습니까? 깜짝깜짝 놀라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참 아이가 클 때는 진짜 하루하루가 다르게 크는데 갑자기 봤는데 애가 전일과 몸무게도 똑같고 키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틀째도 막 그래. 한 일주일 동안 몸무게가 변함이 없고 키도 변함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애 데리고 병원 가야 돼요. 그거 이상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돈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란 말이에요. 자, 중국 10월달 산업생산 전년 대비 4.7% 증가했고 10월달 소매 판매 전년 대비 7.2% 증가했지만 예상보다 부진했다. 그래서 이날 나온 내용이 뭡니까?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했고 독일 경제지표 시장 예상보다는 뭐 낮지만 그래도 좀 0.1%밖에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점,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전분기와 동일하다는 점, 중국의 경제 성장률, 중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전년 대비 증가는 했지만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점. 이거 뭐예요? 경제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자, 홍콩 문제 보겠습니다. 홍콩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시진핑 주석이 캐리람 행정장관 나 좀 봅시다. 이렇게 썸네일 만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증권사 다녔을 때 뭐 어떤 그 캠페인을 하는데 직원들은 죽을 것 같아서 지점장님한테 제발 좀 본부장님한테 가서 좀 이렇게 좀 해달라 그러세요. 이렇게 울고불고 요구하고 그랬을 때 본부장한테 끌려가는 지점장님의 눈빛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눈빛 그것과 같다. 뭐 이런 비유를 해드렸죠.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 주석이 홍콩의 혼란을 제압하고 질서를 확보하는 것이 홍콩의 가장 긴박한 임무라고 했습니다. 지난 4일 날 캐리람 행정장관 나 좀 봅시다 해서 베이징에서 만나가지고는 홍콩의 혼란을 제압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요한 과제를 넘어서 긴박한 임무라고 했습니다. 지금 홍콩의 문제는 홍콩의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11일부터 대학 수업이 취소되고 있고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야 재택근무해.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지금 뭐 지하철과 이런 그 교통 이 운행이 굉장한 불편을 갖고 있다고 하죠.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가 트위터에다가 홍콩 정부가 주말에 통행 금지령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글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 주석이 이 홍콩 혼란을 제압하고 질서 있는 회복을 위한 것이 지금 홍콩의 가장 긴박한 임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 중앙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구체적인 발언은 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죠. 홍콩 쟤네가 계속 저러는데 뭐 정 안 되면 우리 중국에 좀 손을 봐야지. 이런 얘기는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구체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저분들은 과연 천사일까 아니면 천사인 척 하는 걸까가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다시 비유를 해드리면 뭐 제가 근무하던 증권사 옆에 우리보다 더 큰 증권사 지점이 만약에 개점을 했어요. 근데 그때 막 펀드를 막 팝니다. 잽이 안 돼요. 뭐 이렇게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마 좀 익숙하실 텐데 제가 뭐 예를 들면 A증권사를 근무를 했는데 제 옆에 미래에셋 증권이 들어왔다. 옛날에 적립식 펀드를 막 정말 바람을 일으켰던. 근데 이미 만약에 우리 지점 옆에 미래에셋 증권이 들어오면 우리는 적립식 펀드 못 파는 거예요. 그냥 걔네가 다 파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본부에서 떨어진, 회사에서 떨어진 캠페인 어떠한 목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목표인 거예요. 이미 어차피 이거 딱 하는 순간에 고객들은 이미 미래에셋 가가지고 지금 계좌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저희 증권사도 적립식 펀드 팝니다라고 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제발 근데 본사에서 내려온 내용이
뭐 다음 달에 인사고가가 있는데 그 인사고가에 지금 판매를 시작한 적립식펀드 판매 실적을 반영하겠다. 이러면 직원들이 지점장님을 붙잡고 지점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지금 옆에 미래에셋증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팝니까? 말도 안 돼요. 제발 지점장님 본부장님한테 가가지고 이런 상황을 좀 어필해 주시고 그리고 다 어느 정도 상황 이해하실 거니까 제발 본부장님한테 좀 본사에 얘기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실적 좀 이렇게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점장님도 그래 내가 너희의 걱정 알지. 그리고 그래 나도 알아서 얘기할게. 나 기획 봐서 본부장님한테 얘기할게.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이 지점장 본부로 들어와봐 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부장이 뭐라 그래요? 지금 뭐라 그런 상태입니까? 지금 시주석이 캐리람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나는 캐리람을 믿고 있네. 지점장 아유 옆에 미래에서 들어왔지? 힘들지? 아유 난 지점장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네. 난 근데 지점장의 능력을 믿네. 자네의 능력을 보여줘. 이러면 그 지점장은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죽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위에서 까려면 까야지. 다시 본부장을 만나고 지점으로 돌아왔는데 뭐 건져온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번 독하게 보자고요. 본부장이 지점장의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나는 자네를 믿네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 손에 피를 묻히란 얘기잖아요. 굳이 그 문제 가지고 나중에 왈가왈부해서 나까지 신경 쓰게 하지 말고 빨리 네 선에서 빨리 뭔가를 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얘기는 시진핑 주석이나 그 본부장이나 지점장의 어깨를 두들기고 캐리람의 어깨를 두들기면서 자네를 믿네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야, 내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거 지시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대고 시진핑 주석이 중국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구체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라는 걸 가지고 안도했다라고 해석해버리면 미쳤습니까? 지금 시 주석이 벌써부터 그런 얘기하게? 그리고 왜 시 주석이 그거를 선전포고하고 개입합니까? 그냥 조용히 개입시켜버리지. 전두환이가 광주에 뭐 이런 무기 같은 거, 뭐 총 같은 거 할 때 국민들한테 자, 나 광주 사람들 조지려고 내가 한번 군대 투입시킵니까? 이랬습니까? 언론 다 통제하고 한 거 아니에요? 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중국이 개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대놓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정말 너무 모질라게 착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람들을 병신처럼 생각해서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저는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북미 관계도 마찬가지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더 이상 얘기 안 해드려도 되죠? 예. 중국이 미국산 농수산물 400억에서 500억 내가 중국이라면 저 그나마 지금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관계 속에서 그나마 제가 중국을 개뿔도 모르는데 그래도 되게 제가 중국을 잘 읽지 않습니까? 중국은 시간을 빼들어 오고 뭐 이런 거. 중국 시진핑 주석의 마음을 기똥차게 읽고 있죠. 시진핑 주석 절대로 미국의 농수산물 쉽게 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더더욱 그 농수산물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특히 지금 탄핵에 몰려 있어서 가뜩이나 더 쫄려 있는 상태에서 간절해져 버린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이라는 걸 아는 순간 내가 시진핑이라면 그 카드를 절대 쉽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정말 스몰 딜이라는 제목으로 협상을 보려면 12월 15일부터 1,600억 달러에 대한 중국산 제품이 10에서 15%로 관세 인상되는 게 유예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철회를 시켜야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철회시킬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를 철회시키는 순간 아이고 트럼프 저 병신 야 너 그동안 뭐 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동안 그랬잖아요. 자기는 협상 안 해도 된다며요.
중국에서 계속 꼬박꼬박 통장에다가 관세 입금시켜 준다며요. 그거 가지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다면서요.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맨 처음에 중국과 미국이 무역 분쟁을 시작했을 때 그들이 선언했던 뭐 무슨 먹거리니 뭐 지적재산권이니 나발이니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기껏 해봤자 콩이 어쩌고 화웨이 어쩌고 이러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관세를 아예 지금까지 부과했던 관세를 철회한다. 그거를 철회하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저런 비응신 이렇게 된다니까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자신 있게 중국을 조지려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작전 뻥 났죠. 그죠? 예, 처음부터 초전박살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왜? 너무나 자신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끌어왔어요. 자, 지금은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 중국과의 무역 협상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안 하고 계속 간다. 아이고, 그럼 미국 경제 흔들린다고 하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인데 어쩌지? 자, 그러면 미국 경제를 위해서 협상을 해준다. 저런 비응신저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물며 공화당에서도 조다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거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제가 미국의 민주당 대선에 대해서 조 바이든, 뭐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 뉴욕 전 시장이 출마를 한다고 하네요. 민주당 판도가 매우 아주 급박하게 바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몬드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지만 블룸버그 전 시장은 그냥 중간 정도, 그냥 중산층 보통 집안에서 태어난 거고요. 그리고 블룸버그 시장이 이래저래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좋은 행동들이 많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일본의 우길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저는 뭐 엘리자베스 워런이든 뭐든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저한테 뭐 아직은 모르지만 저한테 야 너는 누가 됐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블룸버그 전 시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나는 조심스럽게 생각은 할 겁니다.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방송을 녹음하면서 뭐 앞서서 제가 얘기해 드린 거에 비해서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죠? 근데 그냥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경제라는 녀석은 특히 주식시장은요. 하루 올라가고 하루 내려가고 일주일 올라가고 일주일 빠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주식을 봐도 전강 후약일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뭐 올해 코스피 시장이 뭐 2,300이니 뭐 2,000이니 이런 얘기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보면 만약에 한 3,000포인트 시대가 왔을 때 지금 지나가는 시간들은 그냥 그 역사 속의 일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부 속에 살면서 너무 시황들을 뭐 계속 좋게 봤다. 좀 안 좋아지면 이거 당분간은 변동성이 확대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좋게 봤던 전문가들이 변동성이 확대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는 대놓고 안 좋습니다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그렇게 말을 바꾸는 거거든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보고서도 결국에는 그들이 그 보고서를 쓰는 타이밍에 증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음 달 증시가 계속 갑니다. 아니면 변동성이 유지됩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 11월 15일이죠. 다음 주에 만약에 증시가 한 2150포인트 정도에서 큰 문제 없이 움직이면 당장 연말에 산타랠리 타령할 거라고요. 지금 벌써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측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돈다방 미쓰리가 지표를 보기보다 자꾸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긴 해요. 그죠?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보다 더 쉽게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은 바뀌는데요. 성향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최소한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사람의 성향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말을 바꾸든 안 바꾸든 최소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매일매일 튀어나오는 수치 지표에 집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시장을 지금 쥐고 흔드는, 특히 지금 상황에서 쥐고 흔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고 시진핑이잖아요. 영국은 존슨 총리잖아요. 영국엔 존슨 총리만 있나요? 아니에요. 제레미 코빈도 있고 뭐 자유민주당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그 사람들의 성향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당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코앞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한 달 뒤, 두 달 뒤 정도의 흐름은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저는 또 이슈가 생기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올리면 참 좋은데 요즘 오늘 방송 들어보세요. 달라진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저는 뻐꾸기처럼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루해 하실까봐 제가 텀을 두는 거니까 새로운 이슈가 튀어나오면 제가 언제든지 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금요일 운전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